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쌤입니다. 토익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루 전에 벼락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되는 포인트를 제가 정말 제일 마지막에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토익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포인트라도 꼭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시 기다려 드릴게요. 정답 체크해 보시죠. 자, 이렇게 ABCD를 보시면 지금 주어진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전치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보기에 전치사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 유형의 문제를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한 달에 적어도 3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전치사만 섞어놓고 이 안에서 골라라는 게 출제가 되죠. 자, 전치사만 4개를 이렇게 섞어놓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순서로 해석을 하셔야 되나요? 전치사가 요 빈칸 자리에 들어가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뒤에서 전치사랑 같이 가는 명사를 auditing standards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사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다드가 어떤 기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기준을 빈칸하여 이것이 수행된다. 이렇게 대충 해석을 만약에 했어요. 그럼 ABCD 중에서 이 기준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뭔가 지켜서 아니면 준수해서 이런 느낌의 단어가 들어갈 것 같잖아요.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고르려고 했는데 ABCD에 있는 거를 내가 하나도 모른다. 전부 다 처음 본다.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BCD 토익에 나왔던 전치사 expression 같은 건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in accordance with가 정답이 되고요. in accordance with는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준수하여 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그 뜻이 바로 요겁니다. 자, 요렇게 정답만 보고 가면 안 되죠. 나머지 오답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in the interest of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이죠. 그리고 on account of는 무엇 때문에 because of와 같은 뜻이죠. as opposed to는 무엇을 대신해서 이런 뜻입니다. 자, 전부 다 좀 생소한데요. 왜냐면 이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하는 전치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대 보기에 나왔던 전치사 9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진짜 토익 하루 남았다. 이때부터는 미친 듯이 뭘 해야 되냐? 전치사, 접속사, 단어 3가지 미친 듯이 외우고 가야 됩니다. in the interest of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잖아요. 같은 뜻을 나타내는 또 다른 수거는 for the purpose of 이건 좀 쉽죠. purpose가 목적, 목표 이런 뜻이니까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해석될 것 같고요. 자, for the sake of 이거는 외우셔야 될 것 같고 with the intention of 역시나 무엇을 의도하여 이런 뜻이니까 셋 다 전부 다 외워주세요. 자, on account of는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because of나 due to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owing to나 on account of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왔을 때 놓치기가 쉬워요. as opposed to는 무엇 대신에 혹은 무엇과 달리라는 뜻인데요. be opposed to와는 좀 구분을 해주세요. opposed to가 똑같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be opposed to는 무엇에 반대하여 라는 뜻이고 as opposed to는 무엇 대신에 무엇과 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nstead of라던가 아니면 rather than과 바꿔 쓸 수가 있겠죠? in accordance with는 무엇에 따라 준수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in line with 라던가 아니면 compliant with 같은 걸로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전치사 제일 마지막에 외우고 가자. 자, 여기다가 이 슬라이드 하나에다가는요. 네, 캡처하시면 좋아요. 왼쪽에는 전부 다 전치사고요. 오른쪽에는 접속사입니다. 이게 굳이 전치사랑 접속사랑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뜻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
들어 해석을 했는데 뭐 누가 뭐 배송이 늦게 왔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제 시간에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배송이 늦게 왔기 때문에라고 분명히 해석이 될 것 같은데 because of랑 because 이게 두 개가 보기에 나와서 뭐 고를 거야?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때는 빈칸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랑 같이 가죠. 이러한 녀석들은 주어 동사. 네, 절과 함께 가고요. 전치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뭐 동명사 이런 애들이랑 같이 갑니다. 뜻은 똑같은데 여러분이 전치사와 접속사 구분해야 될 때 요 리스트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보라는 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despite나 in spite of, notwithstanding 전부 전치사예요. 그래서 얘도 자기 뒤에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게 들어가요. 이 뒤에 주어 동사 절대 못 오고요. although나 though, 네 그렇습니다. 접속사. 그래서 자기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게 되죠. 자, 이렇게 같은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와 접속사 리스트 만들어 줬는데 안 외워가지고 틀리면 어떡해요. 그죠? 자, 거기다가 무엇에 관하여 요거는 별표하고 갈게요. 왜냐면 무엇에 관하여라는 뜻은 우리가 about 그쵸? about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about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on 알고 계시죠? 네, about on 무엇에 관하여 그리고 조금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뭐 regarding 무엇에 관하여라던가 아니면 with regard to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전부 다 무엇에 관하여라는 주제를 뜻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런 pertaining to라던가 아니면 as for, as to, concerning 전부 다 우리가 무엇에 관하여 주제를 뜻한다라고 about이나 on 이외에도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외워놔야 되겠죠? 외웠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정답 체크해 보시죠. 혹시 켈리쌤과 빠르게 LC, RC 모두 정리하는 원데이 클래스 관심 있으신가요? 하단의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찾았나요? 자, 어휘 문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 녀석은 똑같이 나온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를 너무 잘 보여줘서 가지고 왔어요. 자, 대충 내용을 보니까 although가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휴가 규정에 변동이 were discussed, 논의가 되었대요, 회의 동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were not 빈칸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 they가 가리키는 걸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뜻을 ABCD 중에서 고를 수가 있고요. 이 they라는 것이 뭘 나타내죠? 그쵸? changes, 이러한 변경 사항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제대로 해서 정답은 C, finalized를 골라낼 수 있게.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은 D, addressed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입니다. 왜냐? 이 addressed라는 게 이제 address 동사로서 일단 단어가 가장 미천하신 분들은 address 이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주소 이거 하나 나옵니다. 단어를 그래도 조금 외웠다. 중급이다. address 무슨 뜻이죠? 그러면 주소라는 뜻도 있고 연설하다? 이렇게 말도 나와요. 자, 고급으로 address를 외우셨다? 그러면 address는 일단 주소, 그 다음에 연설하다, 그 다음에 해결하다 라는 뜻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해석을 잘못하면 vacation policy의 변동사항이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뭐 해결되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가지고 addressed를 고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자, address는 문제를 해결하다라고 할 때 자기 뒤에 목적어가 problem이나 issue 같은 게 오죠. 그럼 수동으로 만들면 a problem was addressed 라고 이제 수동태 만들 때는 이런 problem이나 issue가 주어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뭐였죠? changes였죠. 그러므로 이 문제라는 목적어가 있지 않아서 이거는 아름답지 않다. 그러면서 addressed는 X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address a meeting 이렇게 얘기하면 회의를 해결하다가 아니라 연설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토익에서 주로 나오는 뜻으로 외워주시고 토익의 단어의 뜻이 여러 개가 나온다면 그 여러 개가 나오는 뜻을 다 맥락을 다 다르게 어떤 맥락에서 무슨 뜻으로 나온다라고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토익 진짜 시험 하루 앞두고 단어 리스트 외우고 계시다면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있죠?
있죠. 토익에 진짜 나왔던 단어들 제가 빅데이터로 정리해서 알파벳 순으로 해서 한 세트 올려드렸잖아요. 무료 나눔 했었죠? 그거라도 외우고 가요. 진짜 시험에 나왔던 한 세트라서 여러분들의 필수 단어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정답 체크해 보시죠. 자, 이런 문제를 푸는데 3초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왜냐? 이 패턴의 문제는 토익에 나오는 진짜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고요. 이건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놀랍게도 ABCD에 있는 이 단어들의 품사, 그러니까 이게 뭐 동사다, 명사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걸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A, once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B나 C나 D는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로 품사 때문인데 once는 접속사예요. once가 부사이기도 하죠. 한 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기도 한데 once는 접속사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다. 그럼 아까 뒤에 뭐가 온다 그랬죠? 주어 동사가 온다 그랬죠? 자, 그럼 빈칸 뒤에 뭐가 있나 봤더니 미스터 나카무라 주어, contact, 동사가 와 있습니다. 그럼 빈칸 자리에는 주어 동사와 함께 오는 녀석이 오면 아름답겠네. 자, then이나 now나 just는 뭐밖에 못하죠? 찐 부사밖에 못해요. 자, 부사, 찐 부사는 반드시 GD에 컴마를 붙이고 다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빈칸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이 부사가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 주어 동사와 여기 주어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빈칸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한 문장에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 못하죠.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 이렇게 절과 절 사이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once가 접속사인 걸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토익 교재 같은 거 보면 문법 총정리 이런 거 보면은요. 이 부사절 접속사라는 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사람들이 진짜 안 외웁니다. 근데 이걸 외워야 토익 시험을 3초 컷으로 파트 5를 빨리 돌파를 하고요. 그리고 6나 7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7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뭐 한 20개 못 풀고 오지 않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라면 1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아껴가지고 1분이면 한 문제잖아요. 파트 7 한 문제니까 파트 5, 6에서 최대한 아껴가지고 7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 간략하게 정리 빨리 해볼게요. 이제 토익 시험이 하루 남았다고 가정하고요. 일단 until까지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접속사 뒤에다가 접이라고 꼭 쓸게요. 자, 근데 조심하실 점 until은 뭐도 된다? 전치사도 된다. until은 전치사 겸 접속사. 자, once 가겠습니다. once.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였죠. 근데 once 조심할 점 뭐다? 얘는 부사도 된다. once는 한 번이란 뜻이죠. 다음 before 뭐뭐 하기 전에라는 뜻이죠. 조심할 점 before 전치사 겸용이죠. befor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다. 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after 뭐뭐 후에. 자, after 조심할 점 전치사 되죠. 자, when 뭐뭐 할 때, 자, while 뭐뭐 하는 동안 반면에. 자, 요거 조심하실 점. while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도 되고 반면에란 뜻도 돼요. 자, as 뭐뭐 할 때라는 뜻인데요. 조심하실 점 전치사 되죠. as your friend 이렇게 얘기하면 너의 친구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since 전치사도 되고요. 접속사도 됩니다. 거기다가 접속사일 땐 뜻이 두 개. 뭐뭐한 이후로 혹은 뭐뭐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냐고요? 아니죠. 이거는 시간을 뜻하는 부사절 접속사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자, 계속해서 조건을 뜻하는 부사절 접속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는 전부 다 뒤에 뭐 온다고요? 주어 동사 온다고요.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는 이러한 것들이 조건을 뜻합니다. if는 뭐 다들 알고 있죠. 만약 뭐뭐라면. unless는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는 뜻이고요. as long as는 조건 얘기할 때 뭐뭐 하는 한,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providing that은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if와 똑같은 뜻입니다. provided that 이라는 녀석도 자매품으로 있죠. 자, only if, only가 붙었으니까 딱 진짜 그거인 경우에만 뭐 이런 뜻이고요. in case that
that으로 끝나면 뒤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in the event that도 그렇고 무엇 무엇에 대비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case that 주어 동사가 무엇 무엇인 경우에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무엇 무엇의 경우를 대비하여 라고 외우는 게 맥락을 좀 더 퍼펙트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계속 갑니다. 자, 거기다가 반대를 뜻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인 반면에 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들도 있는데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whereas, while 까지가 전부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입니다. 전부 다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겠죠. 거기다가 while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간을 뜻하는 뜻도 있었죠.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이유를 뜻하는 것 때문에 because, since, as 뭐뭐이기 때문에 as랑 since 아까 시간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now that 뭐뭐임으로 그러니까 뭐가 됐던 that으로 끝나면 약간 접속사 느낌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녀석들로는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아니면 except that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아니면 considering that 무엇 무엇을 여기 잘렸네요. 고려할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자, 방금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외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총동원해 보세요. 됐나요? 자, 이제 방금 외웠잖아. 그러면 이게 3초 컷으로 답이 나와야 돼. The terms of the merger.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ABCD 중에서 모든 전치사를 제끼고 접속사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전체 문장에 지금 주어, 동사, 주어 두 개, 동사 두 개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 접속사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뭐다? 바로 D, even though 이렇게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리스트를 외우니까 정말 문제 푸는 시간이 3초로 줄어들죠? 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정말 하루 앞두고 외워야 하는 리스트를 빠르게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빠잉!